두바이 프로 리뷰입니다. 212 보디빌딩은 대부분의 예상대로 탑3 올림피안 에인젤 카데론이 우승하며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업셋은 그 하위 순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당초 에인젤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나세르 모하메드가 니핫 카야에게 밀려 3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21세라는 어린 나이인 만큼 사이즈적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가는 허리에서 나오는 체형미와 완벽한 컨디셔닝, 상체 볼륨감은 올림피아 7위이자 올해 이미 올림피아 출전권을 얻어낸 나세르 모하메드를 넘기에 충분했습니다. 과거 2017년 212 올림피아 데뷔와 동시에 탑5를 기록했던 데릭 런스퍼드의 당시 나이도 24세로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지만 니앗의 나이는 이제 겨우 21세라는 점. 클래식 피지크와 달리 베테랑들이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보디빌딩 종목에서 프로 데뷔와 동시에 올림피아 7위 선수를 넘어선 일은 212 보디빌딩의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식 피지크는 브리온 앤슬리가 클래스 차이를 보이며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바이드가 쫓았지만 두 선수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해 보였는데요.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 이후 긴 휴식을 갖고 올림피아를 치러온 브리온이 아놀드와 올림피아 사이의 두바이란 무대를 한 번 더 치룬 뒤 갖는 올림피아인 만큼 이전의 시즌과는 차별화된 2024년입니다. 이것이 79년생인 브리온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할지 감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 컨디셔닝에 100%를 보이지 못해왔던 지난 올림피아들보다 무난하게 본인의 100% 컨디셔닝으로 개최를 통과하게 될지 두 가지의 기로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선수들이 이미 2024년 올림피아 출전권을 얻어낸 기이한 모습을 보인 맨즈 피지크 디비전에선 전 올림피아 챔피언 에린 뱅크스가 클래스 차이를 보이며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2위를 기록한 밀로슬라브는 지난해 프라하와 루마니아 우승을, 3위였던 아비사이 피터레즈는 지난 시카고 프로에서 훌륭한 쉐입과 볼륨을 보였던 우승자이며 4위와 5위 선수들 역시 각각 중국의 DMS 프로와 포르투갈 프로의 우승자로 이미 2024년 올림피아 출전권을 손에 얻은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오픈 보디빌딩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넥질라, 루비엘 모스케라였는데요. 그의 등장은 가히 충격적이었으나 컨디셔닝은 지난해 프라하에서 보여줬던 모습보다 한참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프리뷰 영상에서 이미 사이즈는 탑 올림피안들과 견주는 수준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두바이 프로쇼에서 루비엘은 지난해 하반기 보였던 프라하에서의 사이즈 그 이상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완성도 면에서 현저히 떨어졌으나 과거 롤리 윙클라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괴물 같은 모습이었으며 특히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하체로 인해 균형적으로 둔해 보이는 기이한 현상까지 연출하였습니다. 루비엘은 무대 내 가장 낮은 수준의 컨디셔닝을 준비했음에도 퍼스트 콜아웃 탑4 자리에서 경쟁했는데요. 그의 상대는 예상대로 베우르주 타바니, 윌리엄 보낙, 네이선 디아샤였습니다. 저지들은 퍼스트 콜아웃에서 베우르주와 윌리엄을 탑2, 네이선과 루비엘을 3, 4위에서 경쟁시키는 듯 했습니다. 베우르주는 볼륨감에 치중했을 때 수분이 찬 느낌을, 완벽하게 건조한 컨디셔닝을 준비했을 때 납작한 형태를 띠는 딜레마를 보여왔지만 이번 두바이 무대에서 그 중간을 완벽하게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베우르주 타바니의 베스트 모습에 그 누구도 이견을 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준비했는데요. 화질이 현저히 떨어졌던 라이브에서도 독보적인 선명도를 자랑했습니다. 윌리엄 보낙 역시 본인의 베스트 컨디셔닝을 준비했지만 개인적으로 두바이 프로 무대에 베우르주를 넘기엔 어려워 보였는데요. 저지들은 컨퍼메이션 비교 심사에서 루비엘을 제외한 베우르주 타바니, 윌리엄 보낙, 네이선 디아샤를 호명해 각각 중앙에 두고 비교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베우르주 타바니의 만장일치 우승이며 윌리엄 보낙의 만장일치 2위, 네이선 디아샤의 만장일치 3위, 루비엘의 만장일치 4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플렉스 프로와 이번 두바이 프로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올해도 올림피아 출전권을 얻어낸 베우르주 타바니이지만 여전히 올림피아 출전이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올해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꼭 올림피아 무대에서 베우르주 타바니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탑10 진입은 물론 큰 업셋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선수라 생각합니다. 루비엘은 시합 이후 시합 전 독감에 시달려 3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스폰서의 압박으로 두바이 프로쇼에 출전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스폰서가 굉장히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으나 루비엘의 이전 시합 계획 취소를 보았을 때 충분히 있을 만한 일입니다. 최초 루비엘은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출전을 포기하였고 이후 아놀드 클래식 브라질과 뉴욕 프로에 출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모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스폰서 입장에서 루비엘이 두바이마저 출전을 포기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충격적인 사이즈로 팬들의 즐거움을 주었지만 루비엘의 컨디셔닝은 시합 무대를 위한 컨디셔닝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수로서 평판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 프로 소식을 정리한 TFE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